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유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15살이 되면 고급의 가죽 수제 구두를 직접 사준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라는 뜻에서라고 하는데요. 신사답게 구두끈을 매는 법, 그리고 가죽 구두를 잘 보관하는 방법, 잘 관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아버지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배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명품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오래도록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품은 잘 사용하고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아는 주인을 만나야 처음 만들어질 때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쓰는 것을 넘어서서 평생은 물론 대를 이어서까지 쓸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이란 무엇일까요? 이 럭셔리, 라틴어 럭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고요. 빛과 광채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날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한자로는 이름난, 뛰어난 물건을 뜻합니다. 이렇게 명품은 가치가 들어있는 그러한 물건들이지만 무조건 비싸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그 기준이 되지는 않는데요. 명품은 값이 싼 물건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장인의 정신, 장인의 정성으로 탄생하는 물건, 가치, 전통, 스토리가 브랜드에 녹아들면서 시간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물건, 감동을 주거나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 손길이 닿고 쓰면 쓸수록 만족도를 주거나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던 물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명품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재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드라마, 영화, 음악, 뮤지컬, 게임 같은 것들도 역시 명품에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명품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해외산 명품이 아니라 국내산 명품이 되었을 때 우리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그러한 이익을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자, 한국산 명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이 화장품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명품의 반열에 올라섰었죠. LG생활건강이 후와 숨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럭셔리 화장품 반열에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오휘, 헤라가 앞서서 명품급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품주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면서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52주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세 원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단 위안화 약세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 소매 판매가 둔화될 것이다. 중국의 소비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이 전자 상거래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변수들이 발생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 정부가 국경절 연휴에 푸동공항의 한국발 여객기를 전수조사하게 되면서 따이공 전수조사에 대한 규제 우려감들 나오게 되었습니다. $800 이상 면세 구매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상시 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단발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중국발 악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는 국내 화장품주들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명품 기업들 역시도 최근 글로벌 주요 소비재 명품 기업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적인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금리 인상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성장하지만 면세점과 중국 내 법인의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으로 인식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력이 저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판단해보자라는 시장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밸류에이션을
할인하느냐, 할증하느냐, 이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K뷰티의 경쟁력에 대해서 그 우려는 기울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장기적인 중국 수요가 견조하다면서 긴 호흡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올해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 소득세를 개정하면서 면세 범위를 확대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는 점, 또 중국 내에서 외국산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화장품주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적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는데요. 더불어서 현재 화장품 섹터의 PER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20배 내외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의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저점은 18.1배 수준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PER이 우상향할 수 있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름감이 있다라는 것이 또 시장의 의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바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 내에서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는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면세점, 인터넷, 멀티샵, 이 세 가지 채널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샵이나 또 이 원브랜드 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 원브랜드 샵인 스킨푸드가 최근 법정 관리를 시청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신규 브랜드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중국 위안화와 또 중국의 경기, 그리고 중국 내 성장률과 중국 내에서의 브랜드력, 향후 실적 전망치, PER 추이 같은 여러 검토할 사항들이 많은 그러한 복잡한 상황입니다. 매수는 천천히, 투자 관점은 중장기적으로, 종목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